한번 보자. 오늘은 속력, 거리, 시간에 관련된 문제인데 먼저 속력을 잠깐 볼까요? 속력. 속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초에 10m를 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죠. 얘는 초속 10m. 그러면 지금 동물사전에 나오는 거죠. 치타는 초속 39m 달린다라고 막. 근데 그런 거면 1초당 39m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1분 동안을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1분 동안 했더니 그래요. 29m를 간대요. 그럼 우린 얘를 분속 29m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만약에 1시간에 60km를 간다면 우린 얘를 시속 60km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 집에 있는 거북이는 초속 10m 거북이 초속 10m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응? 우리 집에 있는 토끼는 초속 10m 달려. 그렇다면 3초면 몇 미터 갔을까요? 30m. 어떻게 계산했어요? 30 곱하기 초속 10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내 자전거는 1분에 29m씩 가? 5분이면? 곱하기 5예요. 29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얘는 미터, 얘는 미터. 이만큼 같다는 뜻인 거죠. 이해돼요? 1시간에 60km를 가 시속 60km를 가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2시간 동안에 아빠 차를 타고 움직였어. 근데 아빠가 시속 60km로 정속 주행을 하셨어. 몇 킬로미터 움직였었을까? 120km. 120. 60 곱하기 킬로미터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얘가 뭐야? 거리죠. 얘는 속력이고. 거리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다. 거리 어떻게 계산했어? 10 곱하기 4. 10이 뭔데? 속력. 3은 뭔데? 3은 움직인 시간. 맞아?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맞습니까? 괜찮아? 다시 두 번째.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볼까? 양변을 똑같이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시간으로 나눠주면 찍찍 약분될 거 아니야. 그쵸? 맞아? 그렇다면 우변에 뭐만 남아? 우변에는 얘 없어졌으니까 속력만 남죠. 그럼 속력은 뭐라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 맞습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겠다. 그쵸? 따라서 공식 두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세 번째, 마찬가지 1번식에서 이번엔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볼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얘를 속력으로 나눠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속력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렇다면 약분되고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다면 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걸린 시간이 궁금했지. 그렇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의 공식화를 해놨어. 어떻게? 이렇게 뭐 마우스를 거꾸로 해놨다 해도 좋고, 아니면 이런 풍뎅이 같죠? 이런 풍뎅이를 그려놓고 이렇게 볼 거예요. 거속시, 거속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있죠? 아, 난 거리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거리를 가려보는 거야. 그럼 속력이랑 시간은 가로로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속력이 궁금한데? 그럼 내가 궁금한 것을 가려. 그렇다면 시간분의 거리. 아, 난 시간이 궁금한데? 가려. 속력분의 거리. 이해되시겠어요? 위아래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고 있다면 이 공식을 이만큼의 공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네. 거기 옆에다가 한 번만 좀 적어볼까요? 여기 이 풍뎅이 옆쪽 말고 이쪽 안 보이는 쪽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 그 다음에 풍뎅이 날개 그려주세요. 직접 그리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속시. 약간 사실적이게 그려보시나요? 아니요. 네. 속도 문제 나올 때마다 사실적으로 그리다가 종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실까봐 속거시도 이렇게 하실까봐 거속시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거참 속이 시원하다. 이 공식 때문에. 공식 외우고 나니까 더 편하잖아. 그래서 거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거참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죠. 알아요? 아, 그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거참이 뭐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각자 뭐 지금 좋은 아이디어 주면 한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거지 속은 시커멓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거지를 비하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서. 혹시 뭐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네?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아, 네네. 근데 아무거나. 폭력적인 거여서 되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네. 아주 폭력적인 거예요. 뭐 욕이나 시 뭐 이렇게 해서 욕 나오는 거? 네. 아, 그래요? 아, 욕 나오는 건 안 돼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욕 나오는 건 안 돼요. 없네요. 없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 지우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지단이? 정빈이? 없네요. 아이디어 낸 사람은 제가 오늘 테스트 안 보고 보내드릴게요. 테스트요? 네. 테스트 본다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뻥이었어요. 저도 그냥 네 저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해하시겠죠? 괜찮을까요? 네, 잘 이해해 주세요. 문자를 사용하는 식으로 나타내어라. 거리다.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머릿속에 떠올려 봐봐. 자, 펜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적으라는 거 빼놓고는. 거속시니까 봐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이 얼마죠? A.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얘는 시속이면 시간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시속 A 킬로미터인데 10분이래.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A 곱하기 10, 10에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여기는 시속이고 이건 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10분을 60분의 10, 다시 말하면 6분의 1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죠? 바꿔준 후에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 따라서 6분의 1 A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얘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정답은 2A 단위 킬로미터. 아시겠죠? 해봅시다. 2번입니다.
X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5km로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속력이 시속 킬로미터니까 움직인 거리는 킬로미터인 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킬로미터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리에 뭐가 들어가? X. 속력에는 뭐가 들어가? 5가 들어가는데 5분의 X를 끝나시면 안 되죠. 5분의 X 초인지 5분의 X 분인지 5분의 X 시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단위. 그래서 꼭 단위를 붙여주셔야 돼요. 뭘까요? 시간. 킬로미터요? 응? 시간이네. 5분의 X 시간인 거죠. 괜찮을까요? 이번엔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킬로미터를 걸었을 때 그 일정한 속력은 얼마입니까? 거속시예요. 거속시. 속력분의 거리. 속력 구하는 공식은 거속시. 잠깐만요. 빨리 떠올려.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이 얼마죠? 3시간. 거리는 얼마죠? X. 그래서 3분의 X로 끝나시면 또 안 되죠. 왜냐면 단위. 단위가 항상 붙어야 된다고. 분속인지 초속인지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시간 동안 움직인 킬로미터니까 답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시속 3분의 X 킬로미터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잠깐 펜 잡고 이 세 개를 풀어보십니다. 보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 속력, 시간을 먼저 보려고 해요. 거리부터 먼저 볼까요? 봐봐. 거리는 어제 내가 100m를 걸었어. 근데 오늘도 내가 100m를 걸었어. 어제 움직인 거리와 오늘 움직인 거리는 서로 어떨까요? 같죠. 다시 말하면 거리는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움직였는데 100m를 이번엔 뛰었어요. 네. 이번에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 50m를 뛰었어요. 네. 그러면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총 합해서 뛴 거리는 얼마일까요? 150m. 덧셈이 되네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어제 100m 뛰었다고 했죠? 네. 오늘은 제가 50m를 뛰었어요. 그럼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뛴 거리는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50m. 뺄셈도 되네요. 이해되세요? 봅시다. 이번엔 다시 시간을 볼게요. 시간을 보면 제가 어제 운동을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2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요. 서로 운동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은 같죠. 따라서 시간은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2시간을 했고 2시간 공부를 했고요. 제가 오늘은 1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공부한 총 시간은 얼마일까요? 제가 2시간 공부했고 어제 오늘은 1시간 공부했어요. 총 몇 시간 공부했어요? 3시간. 덧셈이 가능하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몇 시간 차이가 나나요? 1시간 차이 나죠. 맞아요. 뺄셈도 계산이 되네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속력을 볼까요? 속력?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빠가 어제는 출근하실 때 시속 80km로 달리셨어요. 오늘은 시속 똑같이 80km로 달리셨어요. 어제의 속도와 오늘의 속도는 같죠? 맞아요? 시속 80km라는 얘기는 1시간에 80km 정도를 가는 속도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또는 오늘은 차들이 많더라고, 휴일이라. 그래서 시속 50km로 가셨다면 더 빨라, 더 느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도, 속력도 크다, 같다, 작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보세요. 어제는 시속 80km로 움직였고요. 오늘은 시속 50km로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제, 오늘 총 합해서 시속 130km로 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속 130km면 웬만한 곳은 다 딱지대예요. 중부고속도로,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최대 속도가 110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신 걸까? 아니잖아. 어제 80 갖고 시속 50으로 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시속 130km로 쌩하고 달린 거냐고. 아닌 거잖아.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세요? 시속 130km면 정말 웬만한 차들이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서도 그렇게 빠른 속도야. 혹시 아파차 타고 다니면서 무서움을 느낀 사람 있어요? 그래요? 아버님이 속도 줄이시는구나. 네.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지호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뭐예요? 그래요? 다들 속도를 즐기시는구나. 그 정도라고 시속 130km면 진짜 왱 하는 소리 날 정도로. 그렇게 안 달리셨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빠는 속도 무섭게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속도는, 속력은 덧셈 뺄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세요? 뺄셈도 당연히 안 되겠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80에서 50을 뺐다고 해서 시속 30km로 천천히 간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x로 잡고 최종적인 결과는 x는을 원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맨 처음 식을 세울 때 x는부터 식 세우는 거 아니었죠? 그 x를 잡은 다음에 x에 관련된 등식을 먼저 하나 만들었었잖아. 이해되지? 지난 시간에 썼던 거? 그렇죠? x가 들어가 있는 어떠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x는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등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뭘 활용하면 좋겠다고? 거리나 시간이 좋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든가,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든가, 무엇과 무엇을 빼면 무엇이 나온다든가, 거리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식을 세우려고 노력하시면 되겠다. 물론 속력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죠. 이것 때문에 같다, 크다, 작다. 우선은 연습해 보도록 하죠. 보세요. 먼저 아이디어부터 먼저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지점 A에서 딱 문제 중 3개라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여기는 그림까지 같이 볼까요?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40km로 천천히 왔더니 총 왔다리 갔다리 한 게 6시간 걸렸다.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X로 잡자고. 알겠지? 하지만 지금 봐봐. 문제를 봤었을 때 시속 80km로 가고 시속 40km로 갔어. 시속 120km? 아니죠. 시속 20km? 아니죠.
단 여기 보시면 문제에 이게 주어져 있네요. 총 6시간. 시간이나 거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 또는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총 6시간이래. 갈 때와 올 때를 합쳤더라. 그럼 등식 하나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이런 등식 쓰면 되겠다. 총 6시간. 어떻게 해야지 총 6시간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총 6시간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야? 갈 때 걸린 시간과 그 다음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했더니 그 값이 6시간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등식이 떠오르면 이 방정식 문제는 끝난 거야. 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이 뭔데? 시간 구하는 공식 뭐였지 아까? 거속시. 시간 구하는 공식. 속력분의 거리. 갈 때는 속력이 얼마래요? 문제 읽어봐. 갈 때는 속력이 얼마야? 80. 얘가 속력분의 거리인데 10km. 속력이 80이래. 거리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잖아. x. 네. 8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시간?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얼마? 올 때 40. 보이세요? 네. 올 때 40. 움직인 거리는 똑같이 x. 이때 걸린 시간과 이때 걸린 시간을 더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6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40. 240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양변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240씩 곱해주시면 6 곱하기 24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단순 방정식이죠. 9x는 6 곱하기 240이니까 9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 x값이. 이해될까요? 우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여기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봅시다. A, B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 때 다음표를 완성하래요. 갈 때는 시속 80km로 왔고요. 올 때는 시속 40km로 온 거예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x, 여기도 x인 거죠. 갈 때 올 때 똑같은 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5km 더 먼 길을 돌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면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분의 x. 그쵸. 80분의 x 시간. 올 때도 똑같이. 올 때는 네. 40분의 x 시간. 총 6시간 걸린 거 보니까 그럼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 한다면 6이 나와요. 6이 나온다는 얘기구나.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다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문장을 보고 총 6시간?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면 6이란 얘기니까 거리를 x로 잡고서 x에 관련된 등식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요. 같은 집에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집에 출발선상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동생이 형! 나 먼저 간다! 동생이 먼저 이렇게 출발했어요. 쭉 출발하고 그 다음에 형이 10분 있다가 아유 저 자식 같이 가자니까 그래서 형이 10분 후에 출발했어요. 대신 따라잡아야 되니까 좀 더 빨리 갔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쭉 가다가 동생을 따라잡았대. 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맞나요? 네. 형이 조금 더 빠르죠.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납니까? X분. 그럼 형은 X분 움직였다고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그럼 동생은 몇 분 움직였을까요? 동생은 먼저 출발했잖아. X 플러스. 그렇죠. X 플러스 10분인 거죠.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같이 출발했다고? 근데 같이 만났어. 그렇다면 야, 너 몇 미터 움직였어? 형은요? 동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속력 40이랑 60을 더할까 뺄까가 아니라 속력은 계산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움직인 시간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니까 거리를 보자고. 형이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잠깐만. 집에서 같이 출발했잖아. 출발한 시간은 다르지만 집에 같이 출발했다. 근데 만났어.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이 만난 지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형이 움직인 거리랑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똑같네? 거리 구하는 곳이 뭐지? 거속시니까? 거속시. 거리 구하는 곳이.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은 속력이 얼마래? 분속 60m.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 몇 분 움직였는데? X분. 60X. 동생은 분속 40m. 몇 분 움직였어? 10분 더 움직였어. 40에 X 플러스 10. 이게 어떻다고? 같다라고. 이해돼? 그럼 양변을 이제 10씩 나누고 또 2씩 나누면 3이 남았고 3x는 2에 x 플러스 10. 이제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방정식. 3x는 2x 플러스 20이니까 나머지 이제 너희들이 구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야?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떠올려야 돼. 이게 떠오르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지금은 연습이니까 잘 안 떠오를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문제가 다양해. 제가 지금 오늘은 3가지 이용만 하지만 속도에 관련된 게 3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많아. 그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유형들도 지금처럼 이런 생각을 해내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교재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봅시다. 속력은 동생이 분속 40m, 형은 분속 60m입니다. 걸린 시간, 형이 X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생은 얼마라고요? X 플러스 10분. 동생은 얼마큼 움직였다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은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서로 어때? 같다라고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 이렇게 풀면 되겠군요. 자, 기억 좀 해주세요. 3번째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좀 보죠. 예지와 현운의 집, 예지와 현운의 집 사이의 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1800m입니다. 모두 약간 대머리끼가 좀 있네. 예지는 분속 40m로 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얘가 예지겠죠? 아니야, 이런 편견이야. 편견을 버려야 돼. 얘가 예지라고 합시다. 예지가 분속 40m로 오고 있고 현우는 분속 50m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해 갔는데 몇 분 후에 만나게 됩니까? 몇 분 후? 그럼 X분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서로 1800m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이 같을 텐데 막 속력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분속 40, 50. 자, 더하면 분속 90m. 그런 거 아니라고. 빼면 분속 10m. 아니라고. 속도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1800m인데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죠?
뭔가 우리가 지금 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여기 예지가 있고 현우가 있어. 여기서 딱 이걸 생각해내면 좋은데. 그럼 이게 평생 갈 텐데.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등식.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또는 무엇과 무엇을 빼면 뭐 이런 아이디어. 네? 생각해야 돼. 뭡니까? 현우가 온 거리와 예지가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18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물론 1800에서 현우가 움직인 거리 빼면 예지가 움직인 거리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이해될까요? 네. 서로 1800. 이렇게 다 보니까 그렇네? 얘가 이만큼 왔어. 근데 이렇게 왔어. 야, 너 빨리빨리 안 걸어? 내가 이만큼까지 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더한 값이 항상 1800으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우가 움직인 거리. 현거리라고 할까요? 현거리랑, 그 다음 예지가 움직인 거리, 예거리를 더하면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800이 나와야 된다고요. 네. 그죠? 아니면 순서는 상관이 없죠. 덧셈이니까. 그죠? 해봅시다.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지? 거리는 거속시잖아. 거리 구하는 공식. 속도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죠. 괜찮아? 따라서 현우죠. 현우의 속도는 분속 50m. 맞아요? 시간은 X분. 같이 출발했대, 지금. 그죠? 예지는 분속 40m. 맞아. 움직인 시간은 X분. 똑같이 X분.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10분 있다 움직였다 그러면 X 빼기 10이 되겠죠.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800. 그렇다면 간단한 계산이니까 90X는 1800으로 나눠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이것을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속 40m, 분속 50m 됐고 시간은 똑같이 X분씩 움직였어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8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깐 그냥 참고 삼아서 너희들이 대답할 때 속도라고 해야 되나? 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지금 대답할 때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아서. 속도와 속력은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의미로 그냥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나중에 되면 사실 계산이 되죠. 시속 80km로 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바람이 시속 10m로 불어와. 그렇다면 자동차 계기판에는 80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80km겠죠. 킬로미터고 얘도 이렇게 합시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시속 80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시속 70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속도와 속력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같이 혼용하셔도 괜찮아요. 정확한 의미는 속력이겠죠. 지금 우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102페이지까지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